이제 비드를 다 쌓았다 생각하면은 첫째 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첫째 줄에 트윈치도 마찬가지로 트윈치 멀티 2층 하면은 육지 하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채워 넣어야 돼. 80% 이상은. 첫째 줄에 채워 놓고 두 번째 중에 배가 가장 불룩한 부분 와야 대부분의 전지. 똑같아. 첫째 줄이 약해버리면 이게 첫째 줄이 약하게 이렇게 넣잖아. 그러면 또 약하게 넣어야 되고 또 약하게 넣어야 돼. 첫째 줄은 양도 많아야 되고 폭도 넓어야 돼. 그게 전기를 가감하게 높게 써가지고 첫째 줄 가감하게 넓게 쳐. 넓게. 알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잘 봐야 돼. 요거가 배가 가장 볼록한 부분에다가 센 물을 얹어놔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게 센 물이 가장 볼록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얹지잖아. 그러면 자꾸 봐봐. 요만의 공간이 생기잖아. 요렇게 공간이 생기잖아. 이렇게. 맞잖아. 그러니까 배가 항상 볼록한 데다가 센 물을 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체 다 얹이고, 그럼 여기도 배가 볼록한 부분 얹이고, 볼록한 부분은 얹이고, 그 다음에 언더필 먹었으면은 그냥 한번 와야 되고, 전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몸처럼 보이게 딱 해야 돼. 만약에 골이 많이 지면 RT를 옆으로 찍어버리면은 그 그림자가 비쳐가지고 뭐를 잡잖아. 아니면 그란트 싹 다 해줘야 돼. 스트리밍이라고 하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센 물의 크기를 만들어. 근데 센 물을 1인치 40짜리를 내가 스트레스로 땡긴다 하면은 각장을 벗어나는 전기를 써야 돼. 예를 들어서 6인치 스케줄 40짜리를 호리젠탈을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파이널을 친다고 했을 때 센 물의 크기가 각장을 벗어나는 전기를 써야 돼. 왜 그러냐면은 센 물을 내가 처음에는 각장을 벗어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센 물이 작아져. 센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내지겠지만 내가 움직여버리면 센 물 자체가 작아져 버려. 센 물이 각장을 벗어나는 전기. 근데 초보자는 이게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160을 이게 6인치 40짜리고 6인치 지금 160이라면은 어차피 멀티층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가감하게 전기 써가지고 내가 내고자 하는 비드 폭보다 넓은 전기를 써가지고 땡겨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센 물을 얘는 와이어 녹인 물하고 용접시키 한 게 아니고 센 물을 만들어서 다녀야 돼. 센 물을. 그러니까 토치 각도 약간 세워도 되고 약간 눕혀도 되지만 나는 약간 세우는 편이고 위로 위쪽으로 세워가지고 센 물을 만들어가지고 센 물 높이가 이렇게 되면은 이 크기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오는 거야.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토치각이 이렇게 시작했을 때는 자꾸 눕혀지니까 토치각 세우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스테트. 근데 스테트가 당겼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밑에 줄을 보고 용접을 하는 거야. 밑에 줄을 보고 용접하는 거야. 일단은 위에 줄은 신경 안 써도 돼. 위에 줄은 신경 안 쓰고 밑에 줄만 신경 써가지고 와이어 대고 밑에 줄만 센 물을 만들어서 당겨오는 거야. 이렇게 쫙 당겨오다가 줄을 안 맞으면 살짝 내리는 거야. 내리고. 이때 중요한 건 와이어 공급이야. 와이어 공급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그 센 물 크기를 높이를 일정하게 만들어가지고 당겨오는 거야. 알았어. 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학원 원장 짱새입니다. 오늘은 이지 자세인 대형관과 헤비얼 파이프 용접 방법을 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이트 혹은 당기기 방법이며 전류를 200A 이상 올려 용융풀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일정한 와이어 송급을 하면서 위빙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토치의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용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센 물의 크기를 일정하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을 때가 와이어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 센 물 처음에 한번 만들잖아. 만들면 그 크기 계속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 층은 그래, 와이어를 쓰지. 그래, 밑에 줄만 보는 거야. 위에 줄 보지 말고 와이어 공급량 일정하게 하고. 두 번째 줄 맞춤은 첫 번째 비드의 가장 높은 곳까지 기준선을 잡아서 용접을 하며, 줄 맞춤은 밑에 줄만 보고 용접을 진행하여 줄 맞춤이 반듯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배가 가장 볼록한 부분을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채워야 되는데 자꾸 요 위에다 채우니까는 자꾸 이게
골이 지는 거야, 골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또 봐봐, 위에 또 내가 위에 한 줄 또 넣어볼게. 그러면 배가 가장 볼록한 부분은 여기야. 여기를 또 채우는 거야, 보면서. 이 기준은 위에 줄을 잡으면 위에 줄을 볼 필요가 없어. 샘물의 크기를 일정하게만 유지한다고 와이어 좀 줘야 되고,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냥 당기는 거야, 이렇게. 안 맞으면 살짝 내리고. 초보자분들이 비드 쌓기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토치의 각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처음 수직에 가까운 토치 각도로 시작하였다가 토치가 몸쪽으로 오면 토치의 각이 누워지게 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현상이며 토치 각도가 누워지면 샘물의 형태가 원형에서 타원형으로 변하면서 비드의 폭이 작아지고 샘물의 양이 부족하게 됩니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토치의 각을 틀어 토치가 수직이 되도록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접하고 난 다음에 위에 보면 이제 언더필 먹었잖아.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쫙 당겨오는 겁니다. 와이어 대고 그냥 스트레스 딱 당겨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이어는 와이어를 위에 딱 주고 전기를 낮춰줍니다. 난 이제 이 전기 그대로 쓸게요. 그다음 스트레스 쫙 당겨오는 겁니다. 요렇게 막 골찌고 이 안에가 골찌고 하면 안 돼. 알겠나? 전기를 약간 가감하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텝을 살짝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도 이게 전기가 세면은 샘물을 많이 만들고 일정하게 내리는 거야. N형처럼 그냥 N형처럼 샘물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살짝 내리고 전진, 살짝 내리고 전진, 살짝 내리고 전진, 전진. 아까 그 N형 있죠, N형. 전기가 약하면 N형 하면 8.1가 나오지만 전기 때문에 N형식으로 살짝 내리잖아. 또 N형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여기는 N형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물을 만들어서 물 만들어서 살짝만 내려가지고 줄맞춤하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볼게요. N형 그리기는 전류가 낮을 때는 팔자 위빙의 모양이 나오지만 전류가 높을 때는 C형 파형의 모양이 나옵니다. 전류를 높게 사용하여 용융지를 만들고 용융지 만든 물을 밑으로 살짝 내려서 줄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샘플 만들어서 그냥 살짝 중간 맞추기에서 살짝 내립니다. 그래서 배가 가장 불룩한 부분, 다음 층사는 배가 가장 불룩한 부분. 여기, 요거는 N자로 그냥 내리듯이. 오케이? 자, 시행을 어떻게 하냐면은, 샘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줄 맞추는 거야. 이렇게 직선을 내는 게 아니고, 요렇게 감싸듯.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감싸듯.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줄 맞추는 거야. 알겠지? 샘물을 말아. 자, 이제는 C자로 할게, C자. O자도 있는데, 최고 많이 채울 거면 O자로 해야 돼, O자로. C자는 이렇게 샘물 만들어서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만들어가지고, C자,
정면으로 보고 10 이거 보면 하사총 모양 나오죠. 맨 마지막 피스는, 맨 마지막 층은 어차피 와이어 공급량을 많이 안 하고 와이어 살짝 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브러쉬 한번 닦아볼까요? 이렇게 용접이 됐습니다. 샘물을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많이 써먹는 거는 대각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거는 샘물을 이제 뒤로 보내는 거야. 샘물을 만들잖아. 샘물 이렇게 만들잖아. 만들었으면 샘물을 뒤로 보내고, 만들었잖아.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자, 샘물 만들어서 뒤로 보내고, 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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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난 대각을 많이 해. 대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각선으로 샘물 대각선 방향으로. 근데 대각선 칠 때는 조금 첫째 줄은 좀 두껍게 놔야 돼요. 좀 폭이 넓게. 훌치기라는데 앞뒤로 훌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몰관 같은 거 앞뒤로 훌치고, 대형관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훌치는 거는 맨 마지막 층만 앞뒤로 훌치고. 요렇게 뒤로 샘물을 보내주는 게 있대. 오케이? 스트레이트보다는 손목이 좀 더 말씀하시고. 줄 맞추고 뒤로 보내고, 줄 맞추고 뒤로. 사선형은 샘물을 만들어서 샘물을 뒤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는. 그 다음 줄은 보면 이렇게 배가 또 부른 거. 여기 줄 맞추고. 파이프에 열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보시고, 계속 유지하면서 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용접하다 올 때는 여기가 비드가 약해져. 왜? 토치가 자꾸 눕혀지니까 자꾸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용접을 나는 시형만 하겠다, 나는 스텔트만 하겠다, 나는 N자로만 하겠다, 그렇게 아니고 섞어가면서 하면 돼. 섞어가면서 나는 오른손은 스텔트 했는데 왼손은 그냥 이렇게 내려도 되고. 여러가지 그리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용접은 비드의 모양보다는 줄맞춤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비드와 비드 사이에 공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여러 층이 쌓여도 한 몸의 비드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